저는 40대 평범한 아줌마 이현숙이에요. 중견기업 팀장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죠.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퇴근하면 가계부 펼치고 남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 여성이에요. 근데 그 평범한 생활이 흔들린 건 딱 두 글자 때문이었어요. 반반.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. 남편 병철이랑 결혼한 지 올해로 15년이에요.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동갑이지만 참 듬직해 보였거든요. 중소기업 관리직에 말도 조리 있고 무엇보다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. 우리가 반반해요. 생활비도 반반, 양가 부모님 용돈도 반반, 집안일도 반반. 옛날이나 여자들이 다 했지. 이제는 남자들도 반반 맡아서 해야죠. 그 말이 그렇게 듬직하게 들렸죠.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싶었거든요. 저도 그게 맞다 싶어서 동의했어요. 명절 때 시댁 드리는 용돈이랑 친정 드리는 용돈 딱 공평하게 맞춰서 챙겼죠. 가계부에도 양가 항목 나란히 적어두고 한쪽이 더 나오면 조정도 했어요. 결혼 초엔 진짜로 반반이 지켜졌어요. 남편이 청소기 돌리면 저는 화장실 청소하고 제가 장 보면 남편은 설거지했고 생활비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월급 날마다 정확히 반씩 넣었죠. 주변에서 요즘 보기 드문 부부다 했을 정도예요. 저도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았어요. 진짜로요. 저희 친정 아버지도 남편을 처음엔 좋게 보셨어요. 과묵하신 분이라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한 번은 이러셨어요. 병철이 사람이 반듯하구나. 그 한마디에 저도 든든했죠. 아버지 눈에 들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거든요. 시어머니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?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. 저한테 막 대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. 근데 말끝마다 이 말을 자주 하셨어요. 사돈 댁은 잘 살잖아.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.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으니까요. 명절이 돌아오면 저는 항상 준비를 두 배로 했어요. 시댁 선물, 친정 선물, 봉투 두 개, 금액 두 개. 네, 저는 진짜로 그 반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. 근데 이상한 게 명절 준비하다 보면 남편이 시댁 선물 얘기 꺼낼 때랑 친정 선물 얘기 꺼낼 때 태도가 달라요. 시댁 한우 세트는 아무 말 없이 고르면서 친정 과일 박스는 꼭 이 말을 붙이더라고요. 장인어른은 고기보다는 과일 좋아하시지? 저는 그때마다 딱 한마디 물었죠. 고기도 좋아하시지. 근데 반반이라며?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? 상황이 다르지. 장인어른은 고기 자주 드시잖아. 우리 부모님은 자주 안 드셔. 상황이 다르다. 그 말이 처음엔 그냥 흘러갔어요. 근데 그 말이 쌓이더라고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저는 그냥 넘기지 않고 가계부 한쪽에 적어두기 시작했어요. 경조사비, 용돈, 선물 내역, 날짜랑 금액이랑 같이요.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.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. 그렇게 저는 15년을 살았어요. 믿고, 맞추고, 적어두고. 이제 그 얘기를 꺼내볼게요. 이때부터였어요.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제가 친정아버지 팔순 얘기를 꺼냈어요. 아버지 올해 팔순이시거든. 조촐하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.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요? 팔순잔치 꼭 해야 해?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요즘 다들 장수하는데
누가 그렇게 해? 저는 그 말에 대꾸 안 했어요. 그냥 제 카드로 제가 준비했죠.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계부 펴서 항목 하나 적었어요. 날짜, 내용, 그리고 괄호 안에 한 줄. 남편, 비용 아깝다고 함.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. 감정은 쌓아두고 숫자는 적어두고 그게 15년 동안 제가 버텨온 방식이었어요. 이제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됩니다. 남편이 퇴사하던 날 저는 그 소식을 문자로 받았어요. 나 오늘부로 퇴사. 저녁에 얘기하자. 짧더라고요. 딱 그 두 줄.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거실에 앉아 뉴스 틀어놓고 핸드폰 계산기 만지고 있었어요. 퇴직금 얼마 나왔어? 물었더니 정산 중이야. 곧 나와. 하고 말을 짧게 끊더라고요.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붙여요. 요즘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준비 좀 해야겠어. 저는 알았다 했어요. 당연히 집에서 버텨야 할 기간이 생기는 거니까 제 수입으로 더 꼼꼼하게 살아야겠다 싶었죠. 그렇게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몇 주가 지났어요. 어느 날 카드 문자가 왔어요. 여행사 결제. 금액이 꽤 됐어요.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. 이거 무슨 결제야? 남편한테 물었더니 처음엔 그거 하고 말 흐리더니 결국 털어놓더라고요. 부모님 여행 한번 보내드렸어. 평생 제대로 못 다니셨잖아.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이 민망한지 물 한 모금 마시더니 당신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했어요.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어요.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.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.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 전화 왔습니다. 현수가 우리 아들이 여행 보내줬다. 얼마나 좋던지. 잘 다녀오셨어요, 어머니?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. 사돈 어른은 여행 가끔 다니셨잖아.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야. 사돈 어른은 여행 다니신다.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. 모자가 입을 맞춘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집 생각이 그런 건지. 저는 그날 저녁에 그동안 적어두던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. 시댁 지출 항목, 친정 지출 항목. 나란히 놓고 보니까 숫자가 말을 해주더라고요. 명절 선물, 용돈 봉투, 경조사비. 시댁은 빠진 게 없고 친정은 제가 제 돈으로 채운 게 꽤 있었어요. 그걸 보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. 이 사람이 말하는 반반이 내가 생각한 반반이 아니었구나.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이혼이라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냥 이 상황을 언젠가는 제대로 짚어야겠다 싶었죠. 숫자를 더 모으면서요. 그리고 드디어 균열이 균열로 끝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. 친정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건 평범한 평일 저녁이었어요.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. 전화하시면 되게 짧아요. 밥은 먹었냐? 일은 힘들지 않냐? 그날도 그러시겠거니 했는데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. 현수가 아버지 올해 가지고 있던 땅 있잖냐? 그게 이번에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. 저는 그 말에 한참 말을 못했어요. 아버지 고향 땅이요. 오래전부터 조용히 가지고 계시던 땅.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정이 될 줄은 몰랐어요. 아버지는 또 한마디 하셨어요. 고생 많이 한 딸, 앞으로 정리해주고 싶은데. 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. 아버지,
노후도 기신데 벌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. 아버지 땅이니 아버지가 관리하셔야죠. 아버지는 그래, 천천히 생각하자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.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.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들뜨지도 않았어요.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얘기니까요.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남편 귀에 들어간 거예요. 아마 제가 잠깐 방에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. 그날 밤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. 밥 먹다가 이러더라고요. 장인어른 땅이 재개발된다고? 그거 꽤 되겠다. 내 땅도 아닌데 뭐 그게 대수라고.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거 같이 생각해 봐야지. 같이.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. 퇴직금 쓸 때는 혼자 쓰더니 친정 땅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같이라고요. 저는 그냥 밥만 먹었어요. 그날 밤 저는 오래 깨어 있었어요. 15년을 살면서 쌓였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녹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어요. 반반. 그 말이 처음엔 공평으로 들렸는데 나중엔 그게 그 사람 기준의 반반이었다는 게 이제야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. 남편이 공평하다고 말할 때 그 공평은 항상 자기한테 편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. 저는 그걸 15년 동안 맞춰왔던 거고요.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. 현수가 사돈어른 땅 얘기 들었다. 우리도 좀 봐야 하지 않겠냐?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. 어머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, 아들 내외 잘 되면 시댁도 좋아야지. 여행도 한번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잠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시어머니가 대놓고 요구를 하셨어요. 아직 상속도 받지 않은 재산에 시어머니가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.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었어요. 당신 어머니한테 땅 얘기한 거야? 남편이 처음엔 아니 했다가 말 막히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뭐 어때? 가족끼리 중요한 건 다 얘기하는 거지. 저는 그때 딱 결심했어요. 가계부를 꺼내야 할 때가 됐구나 싶었죠.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꺼냈어요. 현수가,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있잖아. 이제 일 쉬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는데. 그래서 말인데, 장인어른 딱 말이야. 어차피 우리 둘의 재산이 되는 거 같이 계획 세우는 게 맞지 않겠냐? 저는 잠자코 들었어요. 끝까지요. 다 듣고 나서 저는 일어나서 안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왔어요. 그게 뭐야? 가계부야. 그동안 우리가 쓴 거. 저는 천천히 항목을 읽어줬어요. 작년 추석 시댁 한우 세트 20만 원, 용돈 봉투 50, 친정 과일 박스 10만 원, 친정 용돈 봉투 없음. 재작년 설 시댁 용돈 봉투 100만 원, 친정 용돈 봉투 내간의 카드로 100만 원. 저는 계속 읽었어요. 당신 퇴직금으로 시댁 부모님 여행비 500만 원, 친정 아무것도 없음. 남편이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했어요. 야, 그걸 다 적어놨어?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. 그리고 여기 우리 아버지 팔순 때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적어놨어. 돈이 아깝다. 보이지? 남편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. 저는 파일을 덮고 조용히 말했어요. 이게 당신이 생각한 반반이야? 생활비도 반반, 양가 용돈도 반반, 집안일도 반반. 맞니? 나는 당신 말 믿고 15년을 맞춰 살았어. 근데 당신 퇴직금은 당신 부모님 여행 가는 데 쓰고
우리 아버지 재산은 왜 갑자기 공동재산이야?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습관처럼 계산기 켜려고 휴대폰을 집었어요. 계산기 켤 거 없어. 이게 사실이니까.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. 야, 부부 사이에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안 되지.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? 장인어른 댁이 더 여유가 있으시니 우리 부모님한테 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저는 그 말 듣고 피식 웃었어요. 아이고, 이제 반반 얘기 접고 계산적으로 굴지 말자고 나오는구나. 평철 씨, 내가 계산적이라고? 반반해야 한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데?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담배를 피우러 나갔어요. 이렇게 대화는 끝이 났죠.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. 예, 병철이가 너가 좀 야박하다고 하더라? 시댁이 어때서 그러냐? 우리 한번 여행 보내주는 게 그리 아깝든? 부부가 재산은 당연히 나눠 가져야지. 혼자만 혼란 가져가라고 그래? 욕심도 과하면 탈나는 법이다. 어머님, 아직 아버지가 상속 결정도 안 하셨어요. 그리고 그 재산은 저희의 아버지 재산이에요. 처음부터 모든 생활비를 반반 강조하더니 남의 집 재산은 왜 나눠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? 이제 정말 질렸어요.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.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.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.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.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으니까요. 친정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. 현수가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자. 병철이도 같이 오너라.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. 아버지가 남편을 부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요. 아버지는 재산 얘기가 새어나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. 누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눈치채신 거겠죠. 주말에 우리 셋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. 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드셨어요. 남편은 어김없이 밥 먹으면서도 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아버님, 그 땅이 현숙이한테 가면 저도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. 미리 같이 계획 좀 세우면 어떨까 해서요.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지도 않으시고 표정도 크게 안 바뀌시고 말없이 남편의 말을 들으셨어요. 저는 아버지 얼굴만 봤어요.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안경을 내려놓으셨어요. 아버지가 중요한 말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.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. 병철아, 아직 내가 상속한 것도 아니야. 짧았어요. 근데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어요.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기다. 그게 순서야.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아버지가 그냥 안경 다시 쓰시고 밥 드시기 시작하셨어요. 그 밥상에서 남편은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꺼냈어요.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. 아버님이 좀 완고하시네.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. 완고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.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. 남편이 모셔온 거예요. 밥 먹다가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. 예, 사돈 어른 땅은 어느 정도 되니? 저는 밥 한 숟가락 뜨고 조용히 답했어요. 어머니, 그 땅은 아버지 재산이에요. 저도 아직 아무 말씀 못 들었어요.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더니, 아니, 뭐, 어차피 딸한테 주실 거 아니니? 그럼 우리도 관계 있는 거 아니야? 부부가 반반 나눠야지.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놨어요. 어머님, 아직 상속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도 미래 재산 아니야? 남편이 말했어요. 남편은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. 저도 천천히 말했어요. 병철 씨, 당신 퇴직금을 시댁 부모님 여행 보내는 데 쓸 때
나한테 친정 부모님도 뭐 해드리자고 얘기 한 번을 했어? 퇴직금 결국 얼마 받았는지 지금도 얘기 안 해줬잖아. 근데 지금 아버지 재산은 왜 갑자기 같이 계획 세울 대상이 되는 거야? 남편이 이건 상황이 다르지 했어요. 저는 그 말 기다렸어요. 맞아. 당신 말대로 상황이 달라. 당신 퇴직금은 당신 거고 우리 아버지 재산은 우리 아버지 거야. 그게 다른 거야.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 아버지 땅 노릴 거면 이혼해.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셨어요. 뭐? 이혼? 이혼하면 재산 반반 나눠야 되는 건 알고 하는 말이냐?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. 어머님, 저 아직 상속받지 않았어요. 없는 재산을 무슨 수로 나눠요? 그 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. 남편도 이혼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먹었는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. 우리 이혼하자. 그게 무슨 말이야? 홧김에 뱉은 말 아니었어? 아, 뭐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얘기하고 그래. 내가 이번 일로 서운하겠나 본데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이잖아. 이번 일뿐만이 아닌 거 알잖아. 나 15년 동안 쌓아왔어. 이혼 서류 준비할 거니까 도장 준비해놔. 이혼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. 친정에 들어간 저를 남편이 계속 찾아오고 시어머니도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.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저희 집 재산을 끝까지 탐내려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뺏기지 않고자 더 단호하게 끊어냈어요. 이혼 서류를 내는 날 남편은 끝까지 뭔가 억울한 표정이었어요.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표정이었어요. 저는 그게 제일 슬펐어요.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슬펐어요.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공평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?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남편은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하더라고요. 저는 대답 안 했어요. 그 대신 가계부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. 이거 가져가. 남편이 받아들고 멍하게 봤어요. 증거 필요하면 쓰고 당신한테 도움이 될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어요.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저를 보시곤 헛기침 한번 하시고 말씀하셨어요. 고생 많았다. 그게 전부였어요. 저는 그 말에 그냥 눈물이 났어요. 잘못된 거 아니야, 네가. 또 아니고 잘했다. 또 아니고 그냥 고생 많았다. 그 말이 15년을 한 번에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. 아버지는 몇 달 뒤에 땅 일부를 정리해서 제 이름으로 조용히 해주셨어요. 자랑도 없이 소문도 없이 그냥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. 저는 그날도 가계부를 펼쳤어요. 예전처럼 숫자를 적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덮었어요.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돼서요. 공평함. 그 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남편이 반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. 마음이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반반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. 저는 이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면 창밖도 보고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.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제 속이 편해요. 여러분, 반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반반을 말하는 사람 마음이 진짜 반반인지가 중요한 거죠. 오늘의 사연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